했던 것들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지금까지 쓰시던 1범, 지금 끌고 오신 저 1범, 저 차는 현대 5톤 메가트럭입니다. 네. 근데 얘는 현대 5톤 파비스. 쟤는 단종됐습니다. 안 나옵니다. 차가 자체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차로 나올 겁니다. 이제 파비스 모형으로. 그래서 이 파비스 차량에 있어서 저 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딱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기어봉이, 저 차는 여기에 딱 기어봉이 있지만 얘는, 이 차는 여기 자체에 기어봉이 없습니다. 아예 기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레바로 돌리기로 있습니다. 여기서 벤츠식이고만 옛날에. 예, 벤츠나 뭐 그런 외제차 타입을 해가지고 여기 옛날 백이 있던 자리에, 백이 있던 자리에 아, 네. 저쪽 넘어갔어. 레바를 돌리면 전방으로 돌리면 전진, 후방으로 돌리면 후진. 그래서 글자가 써져 있으면 D, R 이렇게 N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기어봉이 여기 있다는 거. 그 다음 예전에 여기도 D, R, N이 있었지만 1, 2, 3도 있었지 않습니까? 1, 2, 3이 여기에 있는 배기 스위치, 우리가 많이 쓰는 배기 스위치 였습니까? 이 배기 스위치도 있는데 똑같이 밑으로 내리면 ON, 올리면 OFF, 이 배기 스위치인데 이게 이 레버를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 1단, 2단, 1단 이렇게 내려가는, 단수 내려가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예, 위아래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기아봉이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라이트 스위치가 여기서 있던 게 이리 가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토 기능도 있다는 건, 놔두면 그냥 어두운 데 가면 켜지는 오토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거시고, 그래서 이 차가 제가 회사에서 운행해봤을 때 제일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렇게 갖고 만약에 이렇게 기아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이 시동이 잘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 시동이 안 걸리면 이렇게 기아를 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는데, 얘는 딱 기아를 놓고 내려와 버리시면은 이게 시동이 안 걸리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자꾸 모르겠어요. 이 레버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그러니까 조금 확인이 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기아 중립이 아니면 어차피 해도 시동은 안 걸린다는 거. 그래서 밟고 시동을 거시면 돼요. 그 다음 밟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내려가더라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기아 변속을 하게 되면 기아 변속이 안 된다는 거. 아, 기억 중이죠. 네. 맞네. 기억 중이죠.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기아 중립. 근데 또 반대로 얘가 그다 제가 보고 차이냐면은 반응이 조금 늦게 가요. 제가 한번 넣습니다 하고 손 딱 뛸게요. 하면 뒤에 후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넣겠습니다. 넣습니다. 그죠? 조금 늦죠? 한 1, 2초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이. 그래서 얘를 밟고 넣자마자 발을 뛰면은 또 기아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뛰었다고 인식해서. 그래서 얘는 조금 차분하게 운행을 하셔야 돼요. 밟고 넣고 조금 이따 뛴다는 게 제보다는. 물론 팍 뛰어도 되긴 되는데 제가 회사에서 두 번을 그랬거든요. 너무 빨리 뛰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걸로 인식해서 기아 변속이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인터벌을 줘야 된다는 브레이크를 뛰는 거거든요. 그 다음 똑같이 제하고 경고등이 뜹니다. 쟤는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밟고 기아를 넣으면 경고등이 뜨는데 레인지 이미지라는 경고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그랗게 갖고 영어로 써 있는, 글자 써져 있는 거. 근데 얘는 그 똑같은 경고등을 띄긴 띄는데 모양이 틀립니다. 톱니 모양의, 오토미션 모양의 느낌표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 오른쪽 노란 거. 그 다음 나머지는 기본적인 차량인데 얘는 추가로 있는 기능이 뭐냐면 전방 추돌 장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차 세기면 안 때리는 기능이 있고 차선 이탈 장치 있고요. 근데 그 두 가지 기능은 일정 정도 속도가 나야지만 작동하는 거예요. 뭐 그냥 저속으로 갈 때는 제가 보면 작동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이거 차를 안 써봐가지고 차선 이탈 기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야지만 있습니다. 그다음 얘는 수축 강제 재생 스위치가 얘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는 끄는 스위치가 또 생겼어요. 재생을 못하게 하는 스위치.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강제 재생하는 거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후트를 태우고 싶으실 때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올라가지 RPM이요. 기아 중립에 사이드 채워져 있을 경우. 근데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거는 냉각수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끄는 스위치 왜 만들어 놨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차가 출동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화재진하고 하는데 제가
자동 재생하고 없어버린다든지 쭉 나가는 동안 자동 재생해버리고 있다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현대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꺼버리시면은 재생을 안 해요, 이제 아예. 아니 이게 자동 저 재생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가 브레이크나 밟으면 자동 해제가 있잖아 이거. 아, 이거는 요거는. 저기 앞 자동 재생일 때 이제 강제 재생하고 있을 때는 브레이크나 밟고 해도 얘도 그거는 돼요. 아 돼요? 그럼 상관없. 근데 이거 꺼버린 그거니까 아예 재생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자동 재생 자체를 안 해버리는 기능이 얘는 꺼버리는 거야. 재생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차도 저 차도 가끔 다니다 보면 초록색 불 떠가고 저기 혼자 태우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 기능을 꺼버리는 거야, 아예. 네. 아예 꺼버리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세요. 얘를 끄면 그거 경고등이 계속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전방 추돌 장치하고 여기 차선 이탈 장치 스위치가 여기에 끄는 스위치는 있습니다. 근데 끄면 또 경고등 끄고요. 경고등 끄는데 껐다 키면 또 경고등은 다시 오프됩니다. 그 다음 추가로 있는 스위치가 지금 여기 보면 요 핸드차하고 똑같이 오토 발로 밟는 브레이크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쪽 메가트럭 이쪽에 풋브레이크라고 되어 발 모양 있는 스위치요. 얘도 배급이 크고 얘도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거. 얘하고 이 배기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이 배기 브레이크하고 이 배기 브레이크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배기구를 막아갖고 브레이크에 저희 차량이 출력을 떨어뜨리는 건 똑같은데 얘하고 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주행 중에 악셀에서 발만 띄고 온하면 바로 배기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브레이크 잡아도 배기가 들어가고 저기 얘 브레이크는 그래 잡히는데 얘는 만약에 차로가 다니면은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배기가 들어가요. 네.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그래서 얘를 꺼놔도 얘를 누가 켜놓으시면은 켜놓고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켜놓으시면은 상하이 브레이크만 잡으면 여기 배기 용어동 끄면서 배기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느낌이 들고요.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배기가 안 뜨는 이유는 뭐예요? 속도가 낮았을 때. 쟤도 속도가 40km 이상 나요. 그렇게 40km 이상 나와도 안 되는 때가 있던데. 내가 들어. 안 돼, 가끔이요? 네. 다 돼야 됩니다. 그래?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가 있어야 되게. 그래서 저는 다른 거하고 하는 데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악셀, 얘도 똑같이 배기이기 때문에 어떤 악셀 신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있다면 그런 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 안 됐다 해. 그래서 UA기하고 UA기하고 쓰는 똑같은 시스템인데 작동하는 타임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트요. 똑같이 블랙박스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흑기기 해주는 쟤도 있나요? 내가 탈까? 흑기기가 있는가요? 왜? 네, 여기 있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저 차에도 있는 ASR 오프 스위치 있고요. ASR 같은 경우는 아시죠? 저쪽 차에도 비상 스위치 밑에쯤에 보면 ASR이라는 슬릿이 딱 꺼져 있는 스위치. 그 스위치가 하는 역할을 아세요? 얘도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얘도 오프 스위치예요. 그 스위치도 오프 스위치고. 그러니까 똑같은 스위치인데 슬릿이가 가 있다는 소리는 누르면 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걔를 누르면은 경고등이 뜰 거예요. 음료설이 여기에 껐다고. 근데 평소에는 자동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스위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평소에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주행 쭉 하시다가 뒷바퀴가 앞바퀴는 상관없어요. 뒷바퀴가 한쪽 바퀴는 이런 자갈 같은 게 들어가고 한쪽 바퀴는 아스팔트에 있을 때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쪽 조수 쪽 바퀴가 빨리 돌 거 아닙니까? 미끄러지면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를 탈출했을 때 탈출하고 동시에 아스팔트가 나왔을 때 차가 돈다고. 이쪽 바퀴가 빨리 돌아가고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차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저 바퀴가 팽 도는 순간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버린다고 뒤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갖고 회전수를 맞춰요. 그래서 미끄러운 구간을 탈출하면 차가 자세가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게 해주는 기능인데 끄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반대로 뒷바퀴가 양쪽이든 한쪽이든 수렁에 빠졌을 때는 꺼야 돼. 켜져 있으면 브레이크만 칙칙 잡고 안 나와요. 못 나와요. 탈출이. 그러니까 수렁이나 미끄러진 데를 빠졌을 때 탈출할 수 있을 때 끄는 스위치 끄라고 있는 거예요. 탈출할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켜고 다니시다가 뒷바퀴가 빠졌을 때는 얘를 꺼야 된다. 걔가 켜졌을 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악셀 막 밟아도 뒤에서 칙칙칙칙 거려서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나요.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특별히 뭐 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야기서는 없는 거는 그거만 설명드렸습니다. 이쪽 메가트라고 틀린 거는요. 그다음 차 가격만 얼마예요? 제가 가격 같은 건 잘 모릅니다. 제가 구매 담당이 아니라서 그쪽 잘 모르겠습니다. 2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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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는
캡 필팅을 할 때 저 차 같은 경우에는 본네트를 안 열어도 됐지만 이 차는 무조건 본네트를 열어야 됩니다. 앞으로 본네트를요. 그래서 본네트 오픈 벨트는 수영차와 같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본네트가 좀 뜬 거하고 수영차하고 똑같습니다. 좀 떴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중락 있고요. 본네트 수영차 이렇게 있고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레바가 있습니다. 필팅 레바요. 이 레바를 빼가지고 필팅 모다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예전에 말씀드린 저 메가트럭에 키 넣고 돌리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내림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림 상태는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 내림 상태는 반드시 되어 있는 상태,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 상태로 하려면 돌려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향을 맞춰주고 손으로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손으로 돌죠? 예, 돌긴 돌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조금 힘드시니까. 그 다음에 수동을 하고 싶으면 이걸로 하는 건데 이제 수동 레버가 따로 없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동으로 뭐 제끼고 하는 건 없죠? 네, 그건 없습니다. 락을 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여러 개 올림 방향으로 해 놓으시고 키면 올라갑니다. 틸팅이 제일로 위험합니다. 차에서 제가 작동해 보면 위험한 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딱 올라갈 때 점검할 건 뭐냐면은 동시에 두 개가 딱 뜨나, 앞뒤가 저쪽 거랑 이쪽 거랑 눈썹 거랑 조속 거랑 동시에 캡이 탁 뜨나, 그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다 딱 도는 순간. 만약에 뜨는데 이렇게 뜬다든지 이렇게 뜬다 기울어진다든지 그럼 무조건 멈추셔야 돼요. 그거는 더 올리면 안 돼요. 다시 내려야 돼요. 그때는 대부분의 처음에 스타트 할 때부터 이렇게 떠다 그러면 이쪽 거 락이 안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렸다 다시 한번 올려보셨던지 해야 됩니다. 그건 차 하자 아니에요? 하자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저 점검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평지에서 수평인 데에서 올리면 방금 말씀대로 여기다가 동시에 딱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봐갖고 수평으로 올라가나 옆에서 서갖고 보시다가 끼어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캡이 무조건. 그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중간에 점검하실 건 뭐냐면 원래 캡은 다 상승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뭐 때문에 멈추느냐? 이 스위치가 눌리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리미트 스위치를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자동으로 멈추는구나. 확인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면 됩니다. 저 올라가서 이 부분, 이 동그란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가서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가 장비가 실려 있어서 많이 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멈춘다. 이렇게. 다 올라갔다가 그 자동으로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저 부분이 저까지만 올라가면요. 네. 지금은 이제 공기호흡기랑 실렸으니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개 올린 상태가 캡 올린 상태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승차석 히터 밸브. 그러니까 경방 히터. 경방 뒤쪽에 보시면 뜨거운 바람 나는 히터 밸브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만. 예, 겨울에만 쓰는 히터. 거기서 뜨거운 바람 나오는 장치, 여기 냉각수 라인 도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뺑뺑뺑 돌면서 그쪽으로 뜨거운 물이 올라가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여름에는 1번 밸브, 2번 밸브를 세로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그 다음 겨울에는 반대로 해라, 가로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순환이 되고요. 이렇게 세로로 해다 보면 여름에는 차단되는 겁니다. 안 만지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저 위에가 뜨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뜨거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가끔 닫으시더라고요. 세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안 올라온다. 저 위쪽으로. 그냥 안 만지시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셔도 된다.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이게 경방석 히터입니다. 근데 이 차는 이런 기능의 히터가 하나가 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펌프실에 달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야. 요거. 여기에 똑같은 겁니다. 저 경방석에 달려 있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하고 이게 이제 부동액 라인이 온 거고요. 이게요. 그래서 얘는 왜 다르냐면 얘도 이제 기본 규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얘가 달려 있는 이유는 출동 같은 데다가 추운 날 나가셨을 때 장시간 대기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거나, 스위치가 운전석에도 있고 펌프실에도 펌프실 히터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 펌프실 히터. 그래서 얘를 켜놓으면 제가 나면서 저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 오래 하거나 춥거나 그럴 때 샷다 내려버리시고 제 켜놓으시면 안에 얼 일이 없습니다. 저 라인이
열이만 가는 게 이리서 뜨거운 바람만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 밸브 거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밸브까지요. 겨울에 보면 테스트 밸브가 많이 열잖아요. 테스트 밸브 얘는 노출 완전 노출이라서. 그래서 이 테스트 밸브 자동 드레인까지 뜨거운 물이 돌게 돼서 저희 스위치 키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뭐 복귀하거나 기소할 때도 쓰셔도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대기하거나 뭐 이러면 추운 날 그때 저희 켜놓고 그냥해서 계시면 펌프실은 널 일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열 일이 없는데 여기서. 저것도 기본이라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참 규격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저 밸브로 또 뜨거운 물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밸브로 뜨거운 물이 가야 되는데 똑같은 차단 밸브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경방석 것만 해당되는 거고요. 똑같은 차단 밸브에 대한 설명은 여기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붙일 만한 데가 공간이 없어갖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펌프실 히터, 방금 보고 오신 펌프실 히터 밸브는 캡 상승 후 엔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이 엔진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모양의 밸브가 있다. 개방 및 차단은 반드시 그림과 같이 밸브 3개를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얘는 3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밸브가 어디냐면 이쪽으로 보시면 대박이 만들어놨네. 겁나 복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저기 있는 거 저겁니다. 저기 노란색 밸브 2개 있죠. 노란색 밸브 2개 있고요. 가운데 은색 밸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3개가 있는 겁니다. 저 3개를 동시에 열고 닫고 그러게 해라. 저거는 여러 번 나도. 예, 나도 되잖아요. 예, 쟤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 밸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메가트럭은 엔진오일 점검하실 때 이쪽에서 빼셨을 거예요. 엔진오일 게이지를요. 이 차의 엔진오일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엔진오일 게이지. 엔진이라고 써진 게이지. 네. 고동액통, 라지에통.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캡이 좀 낮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차 같은 경우에는 PTO가 어떤 거였죠? 요거죠? TMPTO. 네. 오토미션의 이 부분에 파란 거. 저 차도 가서 보시면 똑같이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이게 달려가지고 PTO를 구동하는 저 차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차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기어박스가 있고요. 네. 그죠? 네. 기어박스가 쭉 나가고 펌프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차는요. 근데 이 차는 얘가 PTO를 구동하지는 않습니다. 뭘 돌리냐? 카프 컴프레셔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PTO에 조인트 연결된 거 이걸로 연결됐고 딱 보면 까만 뭉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컴프레셔입니다. 카프를 쓸 때 압축 공기를 만들기 위한 컴프레셔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컴프레셔를 돌리는 겁니다. 얘가. 그럼 PTO는 어떤 거냐? 요게 PTO입니다. 요게.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연색 이 부분부터가 이제 미션인데 이쪽 부분은 엔진이고요. 엔진과 미션을 분리한 다음에 그 가운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엔진과 미션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 팀에 많이 하시는 옛날 샌드위치 피트하고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렇게 달리는데 얘는 반대로 보시면 일직선으로 쭉 가면 펌프하고 높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기어박스가 없습니다. 바로 갑니다. 기어박스가 없이요. 증속 기어박스가. 예, 증속 기어박스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속 기어박스가 없으니까 뒤에 조작반에 무슨 레버가 없어졌을까요? 냉각수 레버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화 왔어요. 냉각수 밸브 없다고 이제. 근데 냉각수 밸브가 그래서 이 차는 없습니다. 냉각수 밸브가 원래 기어박스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역할이요. 근데 이제 냉각수 밸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뒤에 조작반에서. 그래서 그러면 기어박스 오일 점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편안해. 그런데 반대로 이 PTO 오일 게이지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한데. 괜찮습니다. 저는 맨날 들어가는 거라. 이쪽에 이게 PTO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PTO인데 여기에 바로 노란색 게이지. 예. 이게 오일 게이지입니다. 얘. 예. 이게 미션. 오일은 얘하고 미션을 같이 쓰죠. 미션 오일하고 칸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칸은 분리되어 있는데 오일은 같은 오일을 씁니다. 오일만 같은 오일만 쓰지 공간은 비어 있으니 같이 안 씁니다. 같이 안 쓴다고요? 예. 따로 넣어줘야 된다. 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은 잡아 빼면 안 빠지고요. 왼쪽으로 잠깐 회전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복잡하다. 락이 걸려 있습니다. 락 꼭 파져 있죠. 예. 이걸 꼭 맞추셔야 됩니다. 얘를 안 맞추고 반쯤 꽂으시게 되면 일이 물 들어가고 그러면 부식돼서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상태에서 만약 찍어보면 많이 찍힐 겁니다. 아마
얘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있네. 네, 한 여기 정도까지 꽂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펌프를 돌리기 시작하면 오일이 이 오일 쿨러로 갑니다. 오일을 식히기 위해서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갑니다. 오일 양이요. 내려갔다가 또 멈추면 또 올라오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TO 오일 게이지. 그 다음 미션 오일 게이지도 저 메가트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뽑으셨죠, 라인을요. 예. 이쪽에 있었는데 길게 이제는 여기에 밤색 게이지 요거 돌려서 밤색 게이지 똑같이 이거 있습니다. 짧죠 대신에. 이게 이제 큰 차들 거예요. 옛날 큰 차들 게이지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옛날 큰 차들도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션 오일 게이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 딱딱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미션 오일 게이지. 오일은 저건 저 PTO는 저 교환만 아니 저 보충만 좀 해주면 되죠. 그죠? 얘는 오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돌기만 하는 거고. 뭐 교환은 아니고요. 예. 많이 쓰시면 교환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금 보시면 얘가 녹색기 저기 뭐야 카프 컴프레셔 피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컴프레셔를 도는데 컴프레셔의 기본 원리는 에어를 빨아들여서 압축해서 보내는 게 컴프레셔거든요. 그 빨아들이는 에어가 흐르는 라인이 이 파란색 투명 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어 클리너예요. 컴프레셔 에어 클리너. 그래서 이쪽으로 에어 빨아서 이쪽 투명으로 다시 컴프레셔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쪽 필터 통해서요. 그래서 이게 컴프레셔 에어 클리너 통. 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PTO 오일 쿨러. 공냉식 쿨러입니다. 그냥 그러면 저 PTO 오일 양은 어떻게 측정해야 PTO 돼요? 오일량이요. 네, 양을 PTO 오일량을 어떻게 넣느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뽑아갖고 한번 볼까요? 얼마큼 들어있나 얘가 지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도 정확한 양을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이 쿨러를 원래 안 달아요. 소방차 아니면. 그러니까 쿨러가 없는 상태에서만 얘기를 해줘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본인 개념이 쿨러가 없을 때 양을 얘기를 해줘요. 쿨러가 없을 때. 쿨러가 없을 때는 여기에 보시면 넓은 공간, 이 공간 안에만 와 있으면 됩니다. 넓적한 공간. 네, 넓적한 공간에만 와 있으면 돼요. 쿨러가 없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양이 뭐냐? 작동할 때 쿨러로 돌아버리는 양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쿨러가 안 돌면 다시 쭉 가라앉아갖고 또 저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대고반 넓적한 것보다 위에 있으면 됩니다. 넓적한 것. 미션 오일은 말씀드린 김에 다 설명드리면 칸이 3칸 있죠.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핫 구간 있고 HOT라고 핫, 콜드, 아무것도 이름 안 써져 있는 구간.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차가 지금 핫일까요? 콜드일까요? 중간일까요? 중간쯤 될까 말까. 뜨거운 거는 화재 출동 나갖고 있는 게 뜨거운 거예요. 그게 진짜 뜨거운 거예요. 핫 구간이고요. 많이 올라올 때가. 그 다음에 시동 걸자마자 보면 오일이 콜드 구간에 가 있어야 되고요. 조금 돌렸다 싶으면 중간쯤에 가 있어야 되고요. 뜨겁게 갔다 그러면 핫 구간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션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 점검하는 게 기본입니다. 뜨거운데. 여기는 오일 조금 넣죠.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순행식 오토미션 냉각 쿨러입니다. 냉각기입니다. 냉각기. 그래서 이 파란 라인 요거하고 요거 요하고 얘 이거 두 개가 미션으로 계속 회전하는 겁니다. 이리 들어와서 나가서 들어와서 미션처럼 계속 돌면서 얘 굵은 파이프 두 개 있는 게 냉각조 차량 냉각수입니다. 차량 냉각수로 시키는 겁니다. 오일을 이 안에 돌고 있는 거를 갖다 차량 냉각수로 시켜주는 순행식 냉각기입니다. 오토미션 냉각기. 차량에 붙어 있는 거는 뭘로 한다 이거죠 그대로. 네네. 네. 얘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원래 기본 원래 차량에 순정. 있던 거 그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캡 좀 내리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됩니다. 안 그래야겠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핸드레일, 뭐 보수구, 중계구 이런 것들 이제 자동을 작동하게 하는 에어 솔enoid 박스가 뒤쪽에 있는데 하나의 에어 솔enoid 박스가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가요. 와, 너 머리 아프라.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얘가 PTO 솔밸브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PTO 솔밸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 메가트럭 운영하는 건 PTO 솔밸브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쟤는요. 그러죠. PTO 뭉치에 있는 유압 솔밸브는 있지만 에어 솔밸브는 어떻습니까? 이 에어 솔밸브가 달려있다는 소리는 이 PTO는 에어로 작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에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 차 같은 경우 메가트럭 같은 경우 운영했으면 PTO 비상 스위치가 핸들 좌측에 하나 있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조작권이 하나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거 밑에 비상 컨트롤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전기식이에요. 다 전기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는 운전석 내부에 비상 스위치는 없습니다. 밑에 비상입니다. 뒤쪽에 정상적인 건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컨트롤러가 있고요. 있는데 그럼 운전석에 있는 걸 대체할 게 뭐냐? 얘는 에어를 다이렉트 저리 보내버린 겁니다. 이 피켓소를 무시하고. 그래서 얘를 제끼면은 페이스 밸브 닫히고요. 에어메인 열면서 솔밸브 쪽 에어 다 공급되었고 메인 밸브랑 자동으로 다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면 피켓 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쪽에서 이쪽 오시면 페이스 밸브는 닫혔습니다. 지금 페이스 밸브는 닫혀있고 여기서 이 스위치가만 올려내고요. 지금 얘는 꺼져있다가 과정에서 꺼져있는 상태거든요. 얘 켜서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고요. 왼 밸브 얘를 열었다 놨다 해야 되고요. 전화 꺼져 맞아요? 네. 네, 무슨 전을 껐다? 이거 저는 끈 거예요 지금. 꺼도 돼요. 껐어요. 이게 장비를 꺼보겠다 소리입니다. 극장죠.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 또 들어갔죠. 패스로 닫히는 데 놨고. 요게 이제 배수밸브도 닫히고요. 네, 패스로 닫히고. 그 다음에 에어메인 열려있고. 에어메인 얘가 열려야지만 이 밸브부터 다 쓸 수 있으니까 에어메인 열게 놓고 저거 테스트를 닫히면서 시프트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소리가 계속 날 거예요. 이 차는 PTO만 들어가면 소리 나요. 무조건 다 삐삐삐가. 비상으로 넣든 정상적으로 넣든. 왜 그러냐면 저 비상을 누가 제껴놔가지고 PTO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할까봐 소리가 계속 나게 하는 겁니다. 저 소리가 나면 PTO가 들어가 있구나. 운전석에서 운전 딱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PTO를 누가 넣어놨는지 아니면 저기서 수동을 제껴버렸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차가 저 차에서 없는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차에 없는 것 중에 배터리 차단 레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기본으로 다 달려나올 겁니다. 앞으로 차들은요. 쟤를 돌려버리면 배터리를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시동도 안 걸리고 특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장시간 주차할 때 방전 방지하고요. 배터리 방전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장시간 주차할 때 배터리 단자 띄워놓는다든지 뭐 그러지 말고 탁 제껴버리면 됩니다. 제껴버리면 꺼지게 됐습니다. 배터리 차단 스위치가 달려있잖아요. 앞으로 차단 다 달려나올 거예요, 이게. 앞으로 차단. 근데 시동 끄자마자 바로 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소들이 회수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끄셔야 돼. 키를 끄시고 나서. 30분까지는 아니고. 네, 3, 4분, 5분. 한 10분 정도. 내는다고 한 10분 정도 갖고 그냥 바로 끄시면 이거요. 여기에 있는 이 투명 박스는 현대 자체에서 날라온 후드 박스입니다. 근데 저 안에는 시동 안기는 시스템만 열어보는 게 같아요. 이그니션, 그러니까 시동 쪽하고 관련된 요소 굵은 것들,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그니션 1, 2번이랑 그 다음에 요소수, DPF 쪽 퓨즈 한 두세 개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근데 블라인들이 시동 안 걸렸을 때 까보실 수는 있는데 특별히 까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시동 안 걸렸을 때 까보는 일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틸팅하고 두 가지. 근데 특별히 까보실 일이 없어요. 저희도 까볼 일이 거의 없어요. 시동 안 걸릴 때만 한 번씩 까보는 겁니다. 얘는 특장용이 아닌 현대 사시 보조 위주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셔봤을 때 이제부터 이제 슬슬 설명을 드리는데 예전에 차였던 저 차에는 없던 레버가 없어져 버리는 밸브가 하나 있을 겁니다. 레버가 밸브가 중계구가 없어졌습니다. 중계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저 차하고 틀리면 이치로 온 게 이런 것도 이제 다 규격서에 있어 정해준 겁니다. 차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우드는 좋습니다. 제가 봐도 우드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 저 회사 위치가 다 틀리니까 소방관님들이 힘들어한다 위치 찾기가. 그래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는 이거랑 얘는 이런 겁니다. 여기다 달라고 꼭 여기다 달라고 해서 위치도 다 이게 동떨어집니다. 앞으로 나온 차도 여기서 크게 안 바뀔 거예요. 이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면 또 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리막으로 불편해진 거를 쓰셔야 되는데 중계구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계구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얘는 조합 캐치도 없습니다. 그냥 땡기는 타입이에요. 그냥 땡기는 타입인데 그래서 혹시 떨어질까봐 얘 작동한다. 양쪽에 문들만. 근데 얘를 쓰시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해놓고 빵 쳐버리시면은 깨지죠. 그러게 생겼네.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비로 10개인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을 흡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중계구를 없애버리면. 그나마 이제 중계구 이제 많이 쓰시던 게 제가 알기로는 투명호스 10m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쓰실 때. 그래서 이걸 쓰라고 이걸 지급해드린 겁니다. 이거 두 개씩 지급해드렸어요. 얘를 평소에 꽂아놓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럼 저 중계구 투명호스 쪽에다 반대쪽에 그쪽 카프는 지급해드려야 됐거든요. 거기다 이제 체결해갖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그냥 베개짜리 그냥 바로 연결해서 쓰시던지. 이렇게 쓰시라고 이제 이거 지급해드렸습니다. 중계를 하든 흡수를 하든 하라고. 근데 중계는 투명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커버는. 자, 이제 펌프에 대해서는 솔직히 펌프 자구가 쓰는 거하고 비슷해서요. 실질적으로 하는 걸 설명해 드릴 건데, 에어 솔레드 밸브 쪽이나 이런 거는 교육을 많이 해드려 갖고 아는데, 카프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카프는 한국말로 하면 압축공기포라고 하더라고요. 압축공기포. 그래서 압축공기를 이용해서 폼을 쏘는 건데, 지금까지의 폼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폼 탱크가 여기 있으면 여기 갤런을 해서 폼 메인 거쳐서 조절 거쳐서 배관으로 떨어지는 구조,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구조냐면 폼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폼 탱크 바로 위에 폼 메인이 있고, 이렇게 폼 메인이 자동으로 열리면 폼 메인이요. 폼 메인이 열리면 이렇게 떨어져서 폼펌프로 가서 폼펌프가 돌면 얘가 다시 올라와서 방수구에 꽂힙니다. 폼이 방수구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임펠러 쪽에 날개 쪽에 꽂혀서 커프 쪽에 꽂혀서 나갔다 그러면 얘는 뺑 돌아가고 폼펌프가 자꾸 방수구에 꽂힙니다. 방수구의 위치에 어디에 꽂히냐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적색 라인이 카프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 라인이 폼이고요. 폼이 여기 하나 꽂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에 뒷부분만 카프 시스템이에요. 카프가 폼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이 뒷부분이 어디냐? 나가서 보시면 이거 하나, 요거 하나, 후면에 오른쪽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서 방수포 하나, 3개. 카프를 쓰실 때는 꼭 이거 3개를 쓰셔야 돼요. 파워프라고 다 써져 있죠. 예, 파프라고 다 써져 있는 것도, 파프 방수가 써져 있는 것도 총 3개 있잖아요. 저쪽은 아닌 모양이네. 예, 저쪽은 아니에요. 운전석 쪽은 카프 자체가 아니에요. 예. 여기 하나, 다, 여기 다 하나, 저기도 있습니다. 규격으로 다 똑같이 만들려고. 예, 그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게 만약에 방수를 하고 있으면 저쪽으로 빼도 되고 이쪽으로 빼도 되고.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원인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빼고 여기 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3구지 않습니까? 네. 펌까지가 3구인데 옆에 끝까지 빼고 여기까지 빼면 5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폼펌프 용량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뺐을 일은 없는데, 다 뺐을 일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폼 써주셔도 이거 하나만 쓰실 가능성이 최고 많고, 어쩌다 이제 2개 뺐을 수도 있고, 근데 뺐을 수도 여기서 2개 갈라버리시든지 하실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폼펌프 용량이 못 따라갑니다. 폼펌프가 펌프 제가 분당
15리터밖에 못 넣는 거거든요. 18리터 정도. 그 이상은 안 나와요. 더 이상 아무리 세게 돌아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 카프랑 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은 계산해 봅니다. pom프가 못 따라가네 이래버려요.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 다 썼을 때 만약에 폼 다 쓰면은 pom프 용량이 못 따라가네 이래버리면 이제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산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그런 농락물 문제도 있고 왜 금방 저희가 왜 저쪽으로 안 만들었나 이렇게 또 나온 사람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똑같은 마음이 그러려면 펌프 프로포셔널로 써야죠. 펌프에서 다 섞이게. 예, 그러게. 그 장점하고 사이드 프로포셔널하고 장점이 다 틀린데. 그래갖고 배관도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봤을 때 카프 공기 라인이 방수 바로 뒤에 하나씩 다 꽂힙니다. 이게 이제 어느 한 지점에다 공기를 딱 집어넣어갖고 방수구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해당 방수구에만 에어가 꽂혀 있는 거예요. 해당 방수구. 그래서 에어라인이 이만한 것들이 한 3개씩만 꽂혀 있고 이러니까 차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더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무슨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수구를 끌고 가셔갖고 물을 막 쏘고 있는데 팀장님이나 어른이 폼 싸 그러면은 카프 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옮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카프는 방수총을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쓰면 안 돼요. 직사관창을 써야 됩니다. 얘를 쓰셔야 됩니다. 얘를 쓰셔야 되는데 얘가 카프 관창이거든요. 카프는 일단은 이 배관 자체에 공기, 폼, 물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는 확실하게 많이 배출될수록 효과가 더 좋아요. 워낙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 있고 워낙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랑 공기랑 폼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가 막혀 있으면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간섭 물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물을 끄고 있다가 이렇게 잡고 직사로 써야 돼요. 요걸로 써야 돼요. 요걸로. 뻥 뚫린 걸로. 최대한. 그래서 이전에 그래도 여기는 혜택 받으신 겁니다. 예전에는 이관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뻥 뚫린 것만 드렸어요. 이게 안 달리려고. 요거만 드렸어요. 요거만 질풍 나갔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딴 센터 제가 갔더니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쓰다가 컴퓨터 그러면 멀리 있어도 잘못하면 뛰어와갖고 안창나 또 들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어질 때 그냥 쏘시다가 대신 꼭 보조는 여기다 꽂아야 되겠죠. 카프가 생겨서 카프 방수기에다 연결해서 또 쏘고 있다가 카프 쏘라 그러면 공조를 한 사람이 가서 뒤지고 이렇게 좀 더 이걸 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프는 무조건 여기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관창은 꼭 직사 관창을 써야 됩니다. 뻥 뚫린 관창을 써야 됩니다. 꼭 이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냥 옛날 일자로 된 거 있잖아요. 긴 거. 그거 써도 상관없어요. 아, 그거 쓰니까 거리가 안 나오죠. 거리가 안 돼. 근데 우리가 거리 측정할 때는 31파이로 썼어요. 아, 그래요? 32mm. 저희 중발포 써니까 중발포 슈팅 그거 거리가 말고, 그거 말고. 슈팅 거리가 안 나와. 중발포 말고, 중발포라고 약간 동그란 거 막 그런 것들 아, 말고. 그거 말고 그냥 긴 거. 그냥 긴 거. 그거 우리 잘 나오던데? 슈팅 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30mm로 쐈거든요. 36mm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직사관창으로 쏘셔야 된다. 그나마. 요걸로 쏘시면 안 돼요. 안 나가요. 이걸로 쏘시면. 그 다음 2차는 보시면은 여기서 딱 보시면 뭔가 좀 딱 보시면 스위치 중에 안 보이는 저 차하고 안 보이는 스위치가 있어요. 펌프 쪽에서 봤을 때 방스포 밸브라는 스위치가 따로 또 있습니다. 방스포 밸브. 이쪽에서 와서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프 때문에 저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냥 저 스위치를 안 늘려도 방수는 다 됩니다. 방수포로 다 되는데 이게 달려 있습니다. 대신에 체크 밸브가 역류 방지 밸브가 달려 있어요. 물이 거꾸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심되는 건 조금이라도 물량이 줄까봐. 근데 우리가 육안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물량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이 만약 방포로 쏘는데 물이 조금 들 나가는 느낌이 날 때 방수포를 내면 물이 1위도 올라가게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이 체크밸브를 안 거치고 올라가니까 넌니턴에서 저 밸브를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저 밸브를 안 열어도 방수포는 충분히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요. 지금 쓰시는 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냥 계속. 근데 혹시 방수포가 물량이 줄다든지 그러면 체크밸브가 고장 나갖고 방수포가 안 나갈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물량이 줄다든지. 비상시에 방수포 밸브를 열면 얘를 무시하고 이렇게 물이 돌아서 올라간다. 그래서 방수포 밸브가 있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용량이 되는데 한번 하려니까 내렸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한 번 갖고는 안 되는데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화재 현장 갔을 때 카프 쓰는 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더 무서워야 돼서 불을 아껴야 돼서 자동등을 닫아놓겠습니다. 갖고 가겠습니다. 자, 화재 현장 딱 가시면 처음에 뭘 하시죠? 이렇게 갖고 메인 밸브 여시고 열고 이 상태에서 방수구에서 물 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카프 써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적으로 그냥 방 올려갖고 방수구로 물 쏘는 게 이제 화재 진압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카프를 쓰고 싶으시면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저는 킨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오래 걸리네.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터치하는 게 아니고 얘는 보기만 하는 겁니다. 옆에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압축 공기포, 얘는 컴프레셔를 돌리는 겁니다. 붕 그러죠. 이제 컴프레셔 돌고 있는 거예요. 공기를 압축합니다. 압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압력이 뜨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기 압력이. 잠깐만요. 한번 나가보겠어요? 그래서 공기 압력이 뜨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홈만 딱 눌러져 버리면 홈은 나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근데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좀 끄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은 똑같이 압축 공기 켜고 공기 켜고 홈 누르고 비율을 습식 3배. 3배란 게 뭐냐면은 물보다 3배 많은 공기량. 물보다 3배 많은 공기량. 물이 1000이면 공기는 3000. 플러스로 올리면 4배 많은 공기량. 물보다 5배 많은 공기량. 6배 많은 공기량. 그만큼 압력이 세진다는 얘기인가? 7배 많은 공기량. 공기가 많아집니다. 공기. 압력이 세진다기보다는 공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8배의 공기량, 9배의 공기량, 10배의 공기량. 더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습식 버튼. 습식. 말 그대로 툭초가 닿는 거잖아요. 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1번부터는 건식을 누르십니다. 이렇게. 11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건식 눌러버리면 바로 11로 가버립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 꺼져 있는 상태에서 건식을 누르면 바로 11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 12, 13, 14, 15가 끝입니다. 공기보다 물이 물보다 공기가 15배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물의 3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포는 5km부터 쏘는 겁니다. 뭐 3km, 4km에서 쏘는 게 아니에요. 5km부터 10km까지 쏘는 겁니다. 5km에서부터 10km까지. 근데 공기는 5km로 만약에 반대들이 RPM 싹 올려갖고 5km, 여기하고 이거하고 압력은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여기 4.4km인데 지금 공기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4.4km인데 만약에 제가 5km부터 10km까지 카프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 차는요. 그러면 5km다 놔두면 딱 RPM 5km에다 올려갖고 5km 딱 맞춰놓는 순간 그 공기는 안 변해요. 5km로서 계속 쏘고 계시면 공기량은 안 변해요. 그대로 그 공기량은 나오겠다고 보시면 돼요. 6km다. 압력이 1km 올렸잖아요. 그러면 헤드스가 더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컴프레서도 더 빨리 들었기 때문에 공기가 더 나와요, 이제. 근데 RPM만 손 안 대면 공기량은 더 많이 나오고 반대로 또 물도 더 많이 나오죠. 그죠? RPM이 올라가면 물도 많이 나오지만 공기도 더 많이 섞여요. 근데 물은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공기는 입구를 막아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는 일정하게 나온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나온다. 큰 변동이 없다. 그럼 그 공기에 맞춰서 이 배수를 맞추려면 물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방금 보시는 것 같이 3대 1대가 물이 최고 많은 거죠. 거의 조금만 닫혀 있는 상태니까 물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 4배면 그때부터 이제 물이 줄기 시작하는 계속.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습식, 식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습식은 언제 쓰고 건식은 언제 쓰냐? 습식은 물과 폼을 쌓고 물이 침투해야 되는 현장. 거품을 덮으면서 물도 침투해야 되는 현장. 뭐 볏짚 화재,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화재들 목재 화재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닌가요? 목재도 아닌가요? 아니 거기에 뭔 폼을 쓸 필요 있냐 이 말이 뜻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돈만 아깝지. 예를 들은다 치면 네. 그러니까 덮으면서 네. 물도 조금 침투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건식은 물은 최대한 조금 스며들고 거품만 더 부어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도 물어보고 그러면 7kg 쓰라 그러죠. 7kg에 7배, 8배 정도 쓰라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습식으로 가서 7kg에 압력 올려갖고 7kg에 7배 정도. 네, 됩니다. 한 5kg에 7배 쓰시라고. 5kg에 7배. 어제 써보니까 5kg도 못 잡으시더라고요. 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5kg에 한 7배. 근데 최고 잘 나가긴 사실 7kg가 잘 나가요. 네, 7kg. 근데 5kg부터 쓰는 포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5kg 이상을 해서 버틸 만큼만 맞춰놓고 7배 정도 쓰시면 돼요. 7배 정도. 그럼 이거는 노멀하게 아무 화재나 쓸 수 있는 정도의 폼이 나가요. 근데 쏘시다가 물을 더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내려버리면 되고. 근데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리고 싶으면 다시 3루로 갔다가 올리셔야 됩니다. 올릴 때는. 거꾸로는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는 건 잘 되고요. 그럼 이렇게 쏘시다가 아까 말씀대로 7배를 쏘다가 몇 킬로인지 5kg 세팅해놓고 쏘고 계시던지 6kg 쏘고 계시다가 덮어버리고 싶더라. 거품으로. 그럼 이때는 건식으로 덮어갖고 더 올리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거품이 더 달라. 순수 거품 좀 나가. 근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물이 많으면 슈팅거리가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배수가 낮으면 슈팅거리가 길어지고요. 배수가 높아지면 거품은 잘 생성되는데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날아가 버리고요. 날아가는 중간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카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도착하셨을 때 순서는 정상적인 경우거든요. PTO 메인 밸브 열어놓고 물 쏘고 있다가 카프를 쓰셔야 된다. 그러면 앞뒤 공유 거 켜고 공기 켜고 물 켜고 비율 잠깐만요. 뒤에 꺼질 경우가 있죠. 꺼질 경우가 지금 폼이 없는 것 같아요. 폼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얘가 5kg에서 10kg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kg 이상 넘어가면 꺼지게 돼 있어요. 안면 장치가. 그 다음 컴프레서 공기 많이 집어넣고 얘 확 닫아도 꺼져요. 압축이 안 돼요. 자동으로. 그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압축기 온도가 평균 한 많아봐야 80도까지밖에 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얘가 103도 올라가면 또 꺼집니다. 꺼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기는요. 근데 대표적인 게 관장님들 아실 거는 압력이 11kg 올라갔을 때, 폼 없을 때. 근데 지금 여기 켜졌지 않습니까? 폼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무시하는 스위치를 제가 비상호 쪽에다 저만하게 달아놨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저기 테스트할 때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강제로 킨 겁니다. 압력이 5kg까지 안 올라갔을 때 보통 뭔가요? 압력이 5kg 안 네. 올라갔을 때요? 네. 되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검사 맡은 거는 5에서 10kg까지 맡았다 우리가. 5에서 10kg 정도 맡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 40% 파란불이 한 칸 남았을 때 40, 그러니까 여기 40 정도 가고 파란불, 어제까지만 해도 40에 파란불이 하나 남았었거든요. 근데 화재자가 갔는데 현장이 오래 장시간 화재 진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벌써 이 폼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얘는 폼이 상당히 늦게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비 나가는 양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많이 해갖고 계속 끄다 보니까 이게 이제 50까지 가 있어요. 40까지 딱 가 있어. 그럼 불안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폼을 보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폼을 보충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갖고 못하러 넣으시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러긴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말통 갖다 놓고 막 계속 넣기 힘드시잖아요. 여기다 그래서 바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를. 그들기 누구나 내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통으로 이제 못 다녀야겠다. 더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말통 갖다 놓고 펌통 갖다 놓고 얘를 여기다 꽂아놓고 이거 통에다 말통에다 담가버리고 네. 그 다음에 얘 대고 열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진공을 해줘야 될까요? 안 올라갈 거예요. 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안 올라갈 거예요. 왜 안 올라가냐? 폼 메인이 열려있기 때문에. 폼 메인이 닫혀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폼에 있는 게 이렇게 흘러내려서 내려가 버려요. 당겨주는 게. 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폼 메인을 꼭 닫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아갖고 쏘다가 또 통에 옮기고. 장시간 쏠 때는 이렇게 쏘셔야 돼요. 이게 그겁니다. 이랬을 때는 폼 메인을 닫아야 된다. 대신.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번거롭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붓는 것도 괜찮아요. 여건이 되시면 이게 제일 좋죠. 간단하니. 그러니까 여건이 되시면 좋은 거 놔두고 왜? 여건이 되시면 부으세요. 네. 여건이 되시면 펌백으로 계속 부으셔도 돼요. 들어보려고? 이게 그럼 이건 또 연습 한번 해보셔도 돼요. 예. 처음 매를 근데 꼭 이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이거는 이론상으로 아는 거하고 다음에 담을 때 네. 이걸로. 해보셔야 돼요. 들어가진 않습니다. 탱크로. 홈탱크 들어가진 않아요. 얘는 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안 해보면은 나중에 못 하세요. 해봐야지만 알아요. 그럴 때는 거의 진짜 현장에서 쓰지 이것은 네. 할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갖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쪽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한번 쏴볼게요. 잠깐만요.